Now recording. 크레이그 오랜만이야. 안녕, 크레이그. 안녕하세요. 크레이그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진짜. 라디오 걔들이- 광고 같아. 어떤 의미죠? 라디오 광고 같다는 건? 안녕하세요. 누구와는 누구입니다. 요즘 아. 뭐뭐 한다고 하시죠? 막 이런 아. 광고 막 들어본 적 있지 않아? 맞아. 라디오 광고 그 특성이 그 목소리로 누군지를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가 맞아요, 누군지 말하고 맞아. 시작하잖아. 안녕하세요. 뭐 이성균입니다. 이러면서 막 말하고 시작하잖아. 아니 이성균은 근데 목소리가 너무 특이해서 필요 없긴 하겠다. 맞아. 우리도 필요해. 그래서 우리도 뭐 한마디씩 할까요? 우리도 라디오랑 좀 비슷한 팟캐스트니까. 오한 누구입니다 하시죠? 네. 수분크림 발라서 얼굴이 맨질맨질한 민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커피를 마시지 않아서 머리가 약간 띵한 바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기가 3주째 지속되고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오고 있는 리스입니다. 어허. 저도 아니, 감기가 오늘 왜 그니까요. 감기가 3주 동안 안 떨어지셨다고. 네, 지금도 마른 기침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말하다가 갑자기 기침할 수 있는 것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약 같은 건 좀 먹고 계세요? 병원 가서 이제 처방약 받아서 먹고 있긴 한데 이게 마른 기침이 없어질락 말락 하면서 계속 남아있는 게 좀 짜증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금방 나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뭐 쾌차하시길 진짜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리스님의 빠른 쾌유를 좀 기원해 주시면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것 같아요. 애청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오히려 요구했어. 약간 들어주시는 분들께 요구를 했는데, 네, 아무튼. 오늘의 주제가 뭘까요? 오늘 주제 뭔지 바질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의 주제는 유전입니다. 와우. 주둥 유전이라고 하면 이제 뭐 유전자 그리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뭐 그런 걸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이제 선택하게 된 게 이제 저희 카톡방에서 어떤 뭐 기사를 리스님이 아마도 제 기억엔 공유를 해주셨는데 거기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우생학에 대한 반발로 더 이상 유전자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우생학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 그게 이제 최근에 그런 사회다라는 얘기를 보고 이거 좀 우리가 팟캐스트에서 얘기해볼 만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생학에 대한 반발이라고 하는데 우생학이 뭐죠? 우생학? 바질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생학이 그 1900년도 초 맞나요? 그때 이제 더 우월한 유전자가 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어떤 그 민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형질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더 우월한 유전자만 남기기 위해서 우월하지 않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죽이고 그러고 이제 그 우월한 유전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재생산을 할 수 없도록 불임 수술을 시킨다든지 뭐 요랬던 그런 그 학문적 기초를 갖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사상적인 어떤 조류이고 어떤 학문의 형태를 이제 띄었던 지금은 완전 폐기된 어떤 이제 이론이자 학문인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이제 품종 개량 같은 걸 하잖아요. 어떤 뭐 소의 어떤 뭐 더 이제 우유가 많이 나오는 소를 뭐 품종 개량을 한다든지 뭐 더 알이 큰 토마토를 만들기 위해서 뭐 품종 개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인간종의 품종 자체를 개량해서 더 나은 좀 슈퍼휴먼 같은 걸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그때쯤에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근데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이제 나치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민족들 간에 인종들이나 민족들 간에 우열이 있다는 생각 내지는 어떤 사회적으로 좀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집단에 대해서 뭐 강제적으로 불임 수술이 자행됐다든지 국가에 의해서 그런 어떤 굉장히 끔찍한 결과들을 초래해서 이게 이제 폐기가 됐죠. 이제 더 이상 우생학이라는 게 완전히 너무나 끔찍한 생각인 것으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봤던 이 문장에서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유전자라는 게 사실 되게
얘기가 되지 않는 사회다라는 취지의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리스님이 그때 공유를 해주셨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민코 씨 아니, 기억력이 사실 참 저도 좋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사실 지금 민코 씨가 얘기하는 게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왜 제가 일주일에 퍼나르는 글만 한 2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언제적 건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이게 뭐 언제 이런 거를 근데 저희가 이 글 때문에 이 에피소드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정작 3명 중에 2명이 기억을 못해. 음. 네, 리스님이 제가 음,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그냥 톡방 검색하니까 되게 제목부터 자극적인 이름으로 나오네요. 제목이 뭐라 돼 제목 있어요? 읊어드릴게요. 제목이 뭔가요?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 그 노력조차 유전자가 결정한다. 라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진짜 자극적이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네. 기사에 따르면 이제 노력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 노력하는 것조차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재능이라고 이 기사에서 다루는 책이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유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늘 저희가 얘기를 또 되게 제가 인상 깊었던 어떤 동영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손주은 회장, 메가스터디라는 이제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만든 손주은 회장의 굉장히 유명한 이제 회자되는 어떤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담긴 영상에 따르면 그 손주은 대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좀 현장 강의 같은 거를 직접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강의하다가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딱 물어보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학생들이 저는 또 노력이 중요한 것 같다.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 부모님의 재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손주은이 다 아니다.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전자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앞에 앉아있던 현장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이 막 웃어요. 까르르 까르르 이러면서 막 웃어요. 막 그게 농담인 줄 알고.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손주은이 전혀 농담이 아니고 지금 맞아. 너희들이 태어난 이 유전자에서 이미 성적의 한 80%? 90%는 다 결정돼 있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막 쭉 하는데 자기가 이제 13년 동안 10 몇 년, 20 몇 년 동안 이제 보면서 결국에는 유전자가 제일 중요하더라. 근데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사회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점점 안 웃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싸하게 굳어가는 그런. 엄청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흔히 이런 인터넷 강사에서 약간 정신교육 이런 거 하면은 대개는 이제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중요해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결론이 그게 아니라 이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공부머리는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너가 공부할 머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빨리 다른 길을 찾아라. 이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교육자인데도 그래서 이게 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뭔가 노력하면 다 된다라고 우리가 엄청 얘기하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엄청 뭔가 비용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노력하면 네, 바질 씨는 어떤 생각 들었는지 질문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려는 것 같네요. 네네. 근데 저는 막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현대 자본주의의 어떤 정신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현대 자본주의를 끌고 가는 이제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 대표하는 그쵸. 나라가. 근데 네. 미국에서의 그 마인드 자체가 노력하면 된다이고 그게 약간 아메리칸 드림이기도 하고 그거는 그 사회학과에서 맨날 나오는 그 막스 베버 맞나? 그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맞아요. 저 딱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미국을 이제 구성하는 가장 이제 뿌리 깊은 그 사상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신이 선정해준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하면은 그게 이제 바로 내가 신한테 선택받았다는 증명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자.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 좀 그 현대 자본주의랑도 되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요. 저 약간 생각나는 게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어, 되게 부모님의 학벌이나 직업이 그 자식들의 그 학력이나 직업 선택에 굉장히 유의미한 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그게 저는 그게 바로 유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졸자나 아니면 좋은 명문대를 나오신 이제 부모님이 있으면 뭔가 약간 그런 집안 있잖아요. 명문대생으로 구성된 집안이라던가 막 그런 것들 인터넷에서도 많이 보고 주변에서도 본 경험이 있을 텐데 그런 게 결국 부모님의 그런 기질을 물려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얘기가 되게 숱하면 장인 같은 게 되게 TV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근데 그 숱하면 손으로 이렇게 면을 네, 친다는 손으로 이제 짜장면 얘기죠. 면 치시는 예, 중국집 어. 아저씨가 나왔었는데 그게 되게 요리사들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수련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기술인데 그 아저씨의 초등학생 뭐 2, 3학년 아들이 하자마자 2시간 만에 그걸 막 너무 수월하게 탁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생전 처음 해봤는데? 생전 처음 그걸 해봤는데? 보고 막 직원들과 그, 아버지조차 너무 너무 웃긴다. 놀라서 이게, 이게 재능이다. 이게 바로 재능이다. 라고 했던 장면이 저는 기억이 남는데 그런 게 바로 이게 유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아 좀 들긴 근데 했어요. 저는 오히려 리스님의 지금 얘기를 들으면은 그건 유전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이 아닌지 오히려. 그러니까 그 스타면도 그렇고 그 명문대 이런 것도 결국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듣고 보고 거기에 뭐 돈도 쓰고 뭐 이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면도 그 초등학생 애가 얼마나 스타면 만드는 걸 많이 봤겠어요, 옆에서. 그리고 뭐 근데 아빠가 뭐 만들면서 뭐 "아이씨 오늘은 뭐 이게 부족해서 잘 안 되네."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듣고 해 가지고 좀 그런 영향인 거 아닐까요? 유전보다는? 그 약간 바질 씨 의견에 살짝 반박하고 싶은 게 그렇게 뭔가 환경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그 유전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되게 굉장히 또 우생학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 심리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통계 자료로도 나왔을걸요. 부모님이 둘 다 대졸자고 뭐 전문직이고 고소득이면 뭐 성적이 더 자식의 성적이나 어떤 그런 게 더 뭐 이제 학벌이 더 좋다든지 뭐 이런 건 아마 숱하게 있을 것 같은 제 생각에는 그건 당연히 어떤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인지적 자본 뭐 그런 말을 이 있다면 그걸 상속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적 자본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어떤 학식이나 교양 그리고 여유로움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상속을 같이 한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것과 동시에 그 우리 오늘 이 팟캐스트의 주제인 그 정말 그 피로 이어지는 이 유전자로 인한 유전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그래서 조금 그 보면 되게 아기를 낳은 막 아내분이 어쩜 저 애는 그 남편이랑 똑 닮았을까?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뭔가 읽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네네. 예, 되게 내가 남편을 또 낳았어. 약간 이런 식으로 농담하는 것들이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걸 봤을 때 이미 뭔가 인에 박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맞아, 그리고 맞아. 제가 예전에 또 많이 얘기했지만 부모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커가면서 제가 자라는 과정에서 봤던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이게 저한테서 너무 뭔지 느껴지는 알죠. 순간들이 모먼트들이 막 맞아요. 있거든요. 그때 맞아요, 되게 되게 맞아요. 흠칫흠칫하고 맞아요, 맞아요. 결국엔 나도 그냥 나의 맞아. 부모님처럼 되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뭔가 절대 엄마처럼은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지만 어느새 엄마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발견. 네, 제 생각에는 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천성이라고 할 만한 건 다 다른 것 같은데, 천성? 근데 그 천성이라는 것에 어떤 우열이 매겨지고, 가치가 매겨지고, 그러니까 어떤 재능이 있어서 이게 조금 더 이 사람은 더 뛰어나다, 뭔가 이렇게 됐을 때가 되게 좀 무서워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게 약간 우생학의 논리와도 좀 닮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우생학을 그러니까 유전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막 우생학을 다시 부활시키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 반대급부로 유전자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다르고 분명히 사실 공부머리라는 것도 저는 손주은 말대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집중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근면 성실한 능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되게 이해도가 빠르고 두뇌전이 빠르고 뭔가 지능 자체가 높은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이 공부머리라는 게 따로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지 않고서 모든 애들한테 똑같이 수능을 1등급 받아라라고 하고 심지어 그거를 줄 세우기를 하잖아요. 그 공부를 해서 성적을 해서 그게 되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사실은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불러오는 엄청난 비극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사실 유전적으로 많은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라면 사실 노력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어차피 다 정해져 있으면 마치 운명론처럼 나는 뭐 노력하면 뭐 하지? 뭐 왜 노력해야 되지?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당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참 그 프로테스탄티즘이 참 똑똑하다 싶은 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신이 너를 구원할 거다. 넌 천국에 갈 거라고 구원할 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전이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동력을 잃고 노력을 안 할 것 같은데 너가 그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논리를 만든 게 되게 똑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하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게. 네, 사후적으로. 네. 그러네. 아무튼 저는 그 노력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막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제가 막 손흥민 같은 월드 슈퍼 축구 스타가 될 수 없을 거잖아요. 근데 손흥민은 엄청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게 노력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뭔가 성공하고 어쨌든 뿌듯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력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긴 하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노력해서 만약에 손흥민이 될 수 없으면 노력하면 어디까지 될 수 있는 걸까? 어디까지가 노력의 영역일까? 약간 그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1등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거든요. 성공할 사람들은 뭔가 즐거워서 노력하는 거고, 뭔가 그러지 못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입을 받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게 되면 뭔가 불행의 길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손흥민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정도까지는 굉장히 좋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너는 1등 해야 돼. 뭐 1등 아니면 죽는 세상. 약간 이런 것처럼 좀 극단적인 식으로 강조를 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래서 말이 비교하고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 이게 좀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나랑 비교해서 그것보단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멋있고 좋은 말인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되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어제보단 축구를 잘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노력할 만하다 하는 거죠.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맞는 것 같네요. 그것도 있고 저는 약간 결국 기회비용이잖아요. 노력이라는 게 내가 어떤 거에 노력을 하면 사실 다른 거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만큼의 여력이 상실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손흥민이나 막 김연아 같은 사람들 뭐 사실 저는 김연아 같은 경우도 되게 엄청 막 노력의 화신처럼 뭐랄까 얘기가 되게 많이 됐었잖아요. 약간 우리 어렸을 때 물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고 엄청나게 많이 넘어지고 그리고 다치고 그러면서 훈련을 하고 뭔가 힘든 걸 되게 참아가면서 연습을 했겠지만 저는 손흥민이나 김연아나 그 밑바탕에 자기가 축구하고 그리고 피겨를 하는 걸 엄청 좋아해서 한 것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차피 노력을 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거를 해서 내가 되게 재미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 조금 더 성과가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분야를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 재능을 뭔가 되게 어린 시절부터 발견한 사람들은 되게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손흥민이나 김연아나 둘 다 솔직히 너무 멋있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인 것도 알지만 저는 되게 부모의 역할도 엄청 컸다고 보거든요. 엄청나게 어렸을 때부터 그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되게 집중적으로 그 재능을 갈고 닦는 거를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일생 거의 한 90% 정도는. 그런 맞아. 점에서 되게 엄청 부럽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저 사람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다. 물론 맞지만 그걸 가지고 뭔가 그걸 가지고 뭔가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라는 본보기로 삼는 게 너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례의 어떤 결론이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해야지 이거면은 좀 그것보다는 차라리 나의 재능을 잘 찾아서 그거를 갈고 닦는 걸 열심히 하자가 그 교훈인 게 차라리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취해야 되는 메시지다. 에.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얘기했던 그 두 위인들은 예체능계라서 우리가 조금 거리 두면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막 그 학업 입시의 측면에서는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수능 기출 문제지 뒤에 막 성공한 선배들의 조언 막 이런 거가 있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저 저 사람들의 예시를 무조건 따라야 되고 저 선례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은 엄청 심한 것 같아 가지고 엄청 예체능이 아니라 공부 분야에서는 이게 심해요.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사실은 아까 그 말한 손흥민이나 김연아 같은 분들은 그 재능이 되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명확한 재능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올인하면은 되겠다라는 뭐 차라리 뭐 그럴 텐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뚜렷한 재능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도드라지는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능력도 조금씩 있고 저런 능력도 좀 있고 이 능력은 약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부족하고 보통은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재능을 갈고 닦아야 되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뭐 딱히 잘하는 거 없으면 그냥 공부라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맞아. 하고 싶은 거 맞아. 없으면 네. 그냥 거기에 맨날 공부라도 해라. 따라오는 그 약간 근거가 지금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없으면 공부를 해서 너가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야 나중에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공부를 안 하면 그 하고 싶은 게 생겨도 나중에 못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하고 싶은 거 하나 나중에? 다 막 변호사나 막 의사 같은 거 하잖아, 솔직히. 아니, 그게 하고 변호사나, 싶었고 그게 하고 싶지. 아니, 잘하면 변호사나 의사가 뭐 나쁜 게 오. 아니라, 아니, 그냥, 민쿠 씨 되게 죄송합니다. 어그레시브하네요. 네. 뭐 못돼가지고 아쉽나 봐요. 뭐 없지 않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근데, 여기 리스님이 써놓고, 여기 X표 쳐놓으신 거 약간, 왜 X표 쳐놓으신 건지 뭔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학교에 보면은 이제 일반 꼭 이렇게 보면은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안 듣고 그냥 많죠. 자고, 뭐, 진짜 진짜 반에서 혹시 막 일반 나오셨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뭐 몇 명만 맞아요. 수업 듣고 근데 그게 너무 정말로 그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 애들의 재능을 키워준다 뭔가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걔네들을 그냥 사회에 풀어놓았을 때 걔네가 너무나 뭐 비행 청소년이 된다든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냥 걔네들을 학교에 묶어둠으로써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보는데, 저는 학교라는 것 자체가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너무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노력만을 강조하는 이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어떤 비용이 너무 많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획일화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저희의 주제였던 유전하고 좀 멀어지는 것 같긴 한데 네. 기획할 때 얘기했던 얘기가 산으로 갈 수 있다가 정말로 실현이 이렇게 네, 되는군요. 지금 그쵸. 그래서 뭐 다시 어쨌든 오늘 사회를 맡은 제가 방향을 다시 잡아보자면, 그래서 결국에는, 유전이 있는데, 그 유전이 있다는 거를 뭔가 인정해야 된다. 뭔가 우생학처럼 되게 막 더 나은 사람이 있다, 막 더 완벽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뭔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천성이나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나 재능 같은 게 다 다르다는 거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우화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교육에서 보면은, 이번에 찾아보면서 그 교육학자 R.H. 리브스의 동물학교 우화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씩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그 학교의 동물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오리, 토끼, 다람쥐, 뭐 독수리, 뱀장어 이런 식으로 동물들이 다 있는데, 근데 이제 필수 과목이 수영, 달리기, 오르기, 날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오리는 수영은 너무 잘하지만 뭐 오르기나 달리기 이런 건 못할 거고, 뭐 다람쥐 같은 경우는 오르기를 굉장히 잘하겠지만 날기는 낙제할 거고 당연히 못 날죠. 날개가 없으니까 다람쥐는. 그런 식으로 너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다 다른데 되게 같은 어떤 정형화된 어떤 거를 강요하는 어떤 그런 거 자체가 조금 저 필수 문제적이다라는. 과목은 대체 누가 지은 거야? 사실 필수 과목이 바뀌면은 또 그거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다시 유전으로 돌아오자면 되게 제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좀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걸 정리를 해보고 생각을 해본 결과, 저는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을 다양성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지, 어떤 당위나 옳고 그름, 누가 우열을 가리거나 하는데 사용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되게 확실한 결론이 나셨네요. 네. 그게 뭔가 결국 그 홀로코스트와 그 강제 불임 수술을 겪고 나서 인류가 깨달은 어떤 레슨 런인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되게 다양성, 다이버시티 이런 게 되게 중요시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런 다양성이 있는 사회가 훨씬 더 변화나 적응을 더 잘할 수 있는 커뮤니티고 공동체가 되고, 실제 사람이 있어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질이나 재능을, 어떤 재능은 이 재능보다 이 재능보다 더 나은 재능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다 각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소중한 재능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엄청 뭔가 예쁘고 선한 결론이 뭔가 나는데, 근데 여기서 또 따지면 되게 좀 충돌하는 부분이 엄청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쵸. 현실은 여전히 우리가 이제 우생학은 이미 폐지가 됐지만, 그치만 현실은 여전히 어떤 게 더 우월한지를 계속해서 따지고, 어떤 유전적 형질이 더 우월한지,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유전자 잘 타고났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해서 배우자를 고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전히 저는 더 나은 유전자를 찾고 싶다 또는 유지하고 싶다라는 욕망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를 없어지지 않고. 들어서 뭐 배우자를 구할 때 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더 뭔가 학력도 좋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사람을 찾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우생학이 문제였던 거는 그게 어떤 국가 권력이나 어떤 권력이 있는 집단이 그 기준을 정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정말로 뭔가 어떤 실행에 강제적으로 옮겼다는 거? 강제적으로 실행에 어, 옮겼다는 게 인간을 잘못된 업그레이드 해보려는 어떤 기획을 가지고 실제로 실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게 그쵸.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사실은 그 어떤 유전자의 우위나 열위가 있다라는 생각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사실 완전 자본주의가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 어쨌든 사람의 노동이 다 다르게 값이 매겨지고 똑같은 1시간을 일해도 뭐 배달 노동자는 뭐 10,000원, 뭐 20,000원을 벌고 뭐 주식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막 몇십만 원을 벌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게 너무나 쉽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되게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하는 일에 되게 우위가 있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그렇게 뭔가 흘러가기 너무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어떤 구조 맞아요. 자체가 그래서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결론은 약간 유전이 많은 걸 결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걸까요? 되게 예쁜 결론이 되게 났네요. 되게 리스님은 어떠세요? 결론이라도 아니 현실이 시궁창이니 결론이라도 예쁘게. 맞는 것 같아요. 바지 씨가 얘기한 거랑 저랑 뭐 일치하는 것 같고요. 의견이 네, 동일한 것 같고 그렇게 더 얘기하면 자꾸 심연으로 빠질 것 같아서 이 선에서 정리하는 게 가장 예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맞아. 저는 또 얘기를 안 하긴 했지만 사실 진짜 노력 자체가 재능이라면 사실 그것도 완전 다른 얘기일 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주제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 기회에 한번 다뤄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민꼬 씨 먼저 해보실까요? 네, 파바밭. 파바바 파바밭 안녕. 안녕. 안녕.